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화요일 아침 챙겨볼 뉴스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늘어났고요. 확진자 수가 4,335명, 사망자 수 28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 확진자는 3,000명을 넘어서 국내 확진자의 73%를 차지하고 있는데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병실도 못 간 사망자가 속출하고 이러면서 보건당국은 치료 지침을 변경해서 증상이 가벼운 환자는 연수원 같은 생활치료센터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신천지 교회, 어제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공식 석상에 나타났습니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 사죄한다 이러면서 두 차례 큰절을 했습니다. 자가격리와 집단검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받았다, 음성으로 판정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북한이 또 발사체를 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쏜 거예요. 청와대는 즉각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무력행동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 표정,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중부지방뿐만 아니라 대구도 오전 한때 공기질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출근하실 때는 우산도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 있겠고요. 낮부터 오후 사이에 경남 동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 있어서요. 시설물 관리와 함께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부산 6도 등으로 평년보다 높겠고요. 한낮 기온 역시 9도에서 14도 선으로 포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에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서요. 건강관리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3월 3일 화요일이고요.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또는 서서히 깜깜해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어떨 것 같습니까? 아,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한 얘기를 갑자기 시작부터 그렇게 하십니다. 아니 근데 이게 70세 이상에서는 25%,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꼴이고요. 40세 이상에서는 13%가 실명 위기를 안고 살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좀 무서운 얘기인데 이거 맨날 요즘에 무서운 얘기 공포 자꾸 주시는 것 같은데 민혜 원장님 이게 진짜입니까? 너무 아침부터 무서운 얘기 하시죠. 네. 사실 요즘처럼 의료기술도 또 많이 발달을 하고 사람들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전보다 신체 나이가 건강해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는 해요. 그런데 그중에 딱 하나 예전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게 있죠. 얘기하신 눈이에요. 우리 일단은 기습 점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핸드폰 아까 작가님들이 다 챙기시더라고요.
하루 사용 시간 한번 볼까요? 그게 어떻게 한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인 씨 거랑 우리 제작진 거가 간 것 저희가 같은데요. 체크를 했었어요. 네. 미리 이제 설정으로 들어가가지고 네. 스크린 타임이나 배터리 설정을 들어가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이거 제 거 같은데요. 10시간? 10시간? 이 중에서 10시간 나올 사람 저밖에 없는데. 아니 어제 10시간이나 썼어요? 꽤 많이 쓰네요. 어.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또 그죠? 6시간은 저 같아요. 정수 씨 건가? 네, 아니 저건 저희 스텝 건데요. 누군지 밝힐 수는 없는데 네. 이분도 꽤 많이 보는데 이분은 핸드폰으로 뭐 영화나 뭐 이런 것도 보고 그러신다. 아니 근데 저거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스마트폰 시간만 네. 저렇게 확인을 한 거고요. 실제로는 태블릿 PC도 보시죠. 그렇지. 일반 PC도 하시죠. 네. 눈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아. 네, 그래요. 요즘에 갓 40을 넘겼는데 벌써 눈이 침침하다, 조금 노안이 온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그 같아요. 정수 씨 얘기 아니에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배님 막 대본 막 이렇게 보시잖아요. 아니 그건 뭐 노안이 왔는데 할 수 없는 거고. 아니 두 분 차윤원 선생님하고 네. 한나원 선생님 안경 쓰셨잖아요. 네, 요즘 안 좋죠. 왜냐면 딴 거보다 침침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먼 거하고 가까운 거 이거 호환이 잘 안 돼요. 한나원 선생님 어때요? 저도 이제 이제 벌써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핸드폰을 딱 보는데 핸드폰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잠이 덜 깼나 네. 했는데 계속 날마다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 처방을 하다 보면 처방전을 보는데 아주 글씨가 작은 옛날 서적이 있어요. 네. 안경을 벗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경은 다초점 렌즈라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어요. 예. 벌써 노안이 온 건데요. 예. 요즘 이제 눈이 침침하고 이제 뭐 시력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단순하게 노안인 줄 알고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눈이 혹사되는 만큼 실명의 위기까지 일으키는 안구 질환들이 있으니까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가 시작하면서 너무 겁주고 아니 이게 실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러면 실명의 신호는 어떻게 오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100세까지 정말 건강한 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오늘 확실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네. 알려드릴 거 있죠? 네,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죠. 오늘도 행복한 아침 화요일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만 잘 보시면 아주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 눈 건강을 확실하게 살피기 위해서 또 특별한 분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도영 안과 전문의예요.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한 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실제로 눈 질환으로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 함께 하신 분들만큼은 절대 나와 같은 일을 겪지 마라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네, 성우 배한성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왔습니다. 예. 네. 너 너무 익숙하. 제가 진짜 어렸을 때 맥가이버 정말 아이, 그럼. 좋아했거든요. 저 어렸을 때 별명이 맥가이버. 온통 맥가이버 퀴즈 드리고 가제트 퀴즈? 가제트 퀴즈예요. 가제트가 있었지 그러니까요. 또. 예. 저는 사실 배한성 선배님이 실제로 네. 가제트처럼 팔이 이렇게 나온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야바라 가제트 팔! 지금 박수 칠 때입니까? 지금 왜 깔깔거릴 때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야단이. 아니 그래도 일단은 네. 나오셨으니까 가제트뿐이 아니잖아요. 아마데우스에서 모차르트. 아이고, 이거 지금 야. 이렇게 웃을 때가 아니에요. 예. 아니 그 도대체 저 소화해낸 그 역할이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뭐 기록을 하거나 네. 그러진 않았는데 네. 어떤 기자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네. 그러면 한 2만 5천 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기네스북에 그렇지 않아도 등재를 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등재를 아직 못하고 있어요. 지금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한테 생생한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정작 본인은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는 대신에 뭔가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을 정말 타고났어요. 그리고 우리 시대 때는 병원에는 중병에 걸리면 가는 곳인 줄 알았어요. 네. 난 또 약국도 안 갔어요. 그게 건강하니까 전혀 이 건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몰랐죠. 안경도 저희 친구들은
40대 때 안경 쓴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야, 너는 왜 늙은이 흉내 내고 그러냐? 이거 흉 봤어요. 흉 보다가 제가 그냥 지금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아니, 눈에 어떤 증상이 와서 병원을 가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을 갔던 것도 아니에요. 네. 그 모임에 네. 후배가 안과 닥터예요. 그러니 컨셉을 갖자. 오늘은 안과 그 검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네, 했어요. 네. 선배님 앉으세요. 쪽쪽 하더니 선배님 큰일 났네. 뭐 보여요? 그래서 보이지. 그랬더니 지금은 보이는데 점점 안 보일 수 있다. 왜 그러는 건지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예. 근데 이도영 깜짝 선생님, 놀라셨어요. 우리가 저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안과 검진 그렇게 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건강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이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뭐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네. 많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은 안과 검사를 보통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안과 검사를 예를 들어가지고 뭐 시력 검사, 그리고 안압 검사, 그 눈 안에 신경을 보는 안저 검사를 하게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계세요. 만약에 안과 검사를 했을 때 이거는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내 눈은 건강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안과에 오시게 되면은 그런 기본적인 검사 이외에 무지하게 많은 검사가 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검사를 가지고 안과에 가셔서 이게 내 눈이 진짜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반드시 안과에 한번 가셔가지고 검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도 뭐 안경 끼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이 계시는데 혹시 눈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꼭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손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눈만 따로 하지 않지 건강검진 할 때. 건강검진 때 그죠? 같이 그 한 정도지 정도? 뭐. 네. 네.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조사한 것보다는 평균 조금 이하인데요. 우리 평균 이하의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조금 안 좋네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40세 이상의 네. 그 환자분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안과 검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10분 중에 3분 정도만 하시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눈 그러면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 뭐 이래가면서 네. 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별로 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눈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분명히 뭐 겪으실 거예요. 내가 실명되면 어떡하지? 사실 그게 제일 무섭잖아요. 네. 그렇죠. 그 실명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실명은 약간 선천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네, 선천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이것도 다 통계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시각 장애자 분들께 왜 이렇게 눈에 문제가 생겼는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네. 한 56%에서는 후천적인 질환, 그리고 한 32%에서는 외상, 결국 90%가 후천적인 영향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일부가 선천적인 영향이거든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네. 우리가 후천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사고도 아니고 그런 것 때문이다 이러면은 서서히 왔을 텐데 네.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 네, 맞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보통 실명을 유발하는 질환이 안과에서 뭐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은요, 초기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명, 나랑은 상관없어. 이건 특별한 사람 얘기야. 특별한 환경 얘기야. 아닙니다. 우리 모두 실명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안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기 진단. 그래서 조기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1년에 한 번. 이제 헷갈리거든요. 내가 언제 검사를 했는지. 그러니까 자기 생일 달에는 언제나 안과 검사를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너무 눈에 힘만 주고 살았지 눈을 제대로 가서 볼 생각을 못했어요. 네네. 자, 그러면 아까 저희가 시작하면서 처음에 봤던 그 그림이 있는데 실명을 부르는 신호를 요 그림들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보면 여기는 아주 선명한 그림이 있고 약간 뿌얘졌어요. 네. 주변이 흐려지는 거고 가운데가 흐려지는 건데 요 그림을 하나씩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정상적인 눈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네. 요 옆에 약간 뿌얘진 거 이거는 어떤 경우죠? 네, 이게 보통 저렇게 보이게 되면은 뭐 노안이지 뭐 내가 나이를 먹어서 좀 침침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요런 상황을 배한성 씨는 겪으신 거죠. 눈이 좀 침침하면서 뿌옇게 보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이 들고 뭐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하나의 과정인 줄 알았어요.
요 단계에선 병원에 가지 않으셨어요? 병원 가니까 그때까지도 까불고 병원을 안 갔죠. 세상에. 그랬다가 그래도 글씨를 봐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외워서 하는 게 대본을 보면서. 그래서 너무 갑갑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백내장은 뭐 그 나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데 녹내장기가 있습니다. 그 녹내장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네. 녹내장이요? 그랬더니 녹내장은 심각한 겁니다. 시신경 세포가 죽어가는 거래요. 그래서 점점 조리개가 이렇게 해서 실명이 될 수도 있는데 많이 위험하니까 관리 잘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민 선생님 보면 요 정도 상황에서는 그냥 뭐 노안이겠지 이러고 안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저렇게 조금 뿌옇게 보인다라고 하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노화거든요. 네. 그런데 역시 이 질환도 방치를 하면 실명까지 갈 수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실명 3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거는 어떤 바로 질환인가요? 백내장입니다. 백내장. 네.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이랑 만나게 되면은 이제 백내장이 있으세요라고 얘기하면은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어떡하죠? 실명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하시는데 백내장은요.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병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백내장에 가장 생기는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건 나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30대, 40대에서도 백내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백내장이 생기는 두 번째 원인이 자외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외부에 활동하실 때는요. 반드시 선글라스 착용을 하시든지 또 양산을 써가지고 자외선 차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백내장 의심합니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저희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좀 저렇게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앞에 간유리 같은 게 이렇게 씌인 것처럼 좀 뿌옇게 보인다거나 시력이 떨어지고요. 특히 멀리 있는 것들이 잘 안 보이는 증상들이 있는데 좀 특징적인 게 우리 원래 밝을 때 훨씬 더 잘 보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밝을 때보다 어두울 때 더 잘 보이는 준행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백내장을 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이 백내장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면서요? 네, 뭐 민혜영 선생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백내장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백내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같은 고등학교 다니는데 진로가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내장이 다른 사람의 백내장이랑 차이가 무지하게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제가 눈 모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백내장이 보통 요 가운데 애기동자 안에 있는 게 카메라로 얘기하면은 렌즈에 해당하는 부위고요. 여기가 이제 뿌옇게 변하는 게 백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내장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걸리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거는 어떤 백내장이냐면은 주변부터 허옇게 돼가지고 한 20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허옇게 변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내가 백내장 때문에 시력이 조금 떨어져요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타입의 백내장이 있냐면은 이거는 심하지 않아요. 그냥 가운데 찍칸이 있는데 이게 심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애기동자를 가리게 됩니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심하지 않아도 시력이 엄청나게 또 빠른 속도로 시력이 떨어지고요. 젊은 분들한테 생기는 타입의 백내장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아까 왜 하얀 백내장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또 백내장이 있어요. 노랗네요. 네, 누런 거. 이거는요, 썩기 일보 직전까지도 시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눈이 좋은지 아세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70대, 80대 분들 중에서 야, 나는 눈 하나 건강해가지고 지금 안경도 안 끼고 잘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이런 타입의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수술 중 또는 수술 후에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 가가지고 진료도 받아보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어떤 분은 나는 나이가 있는데도 돋보기 안 쓰고 난 이거 잘 보여. 그리고 갑자기 눈이 탁 좋아졌어. 나는 굉장한 눈이야. 네네네. 근데 검사해 보니까 아닌 걸로 나와서 병원 신세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건 어떤 경우예요? 이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일반 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눈이 나쁘니까 안경을 낀다. 안경을 끼면 눈이 나쁘다.
사실 이건 X입니다. 안경을 꼈을 때 시력이 나오면 괜찮습니다. 근데 안경을 꼈는데도 시력이 나오지 않으면 그게 나쁜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40대 중후반 분이 나는 가까운 거 잘 보여. 돋보기 안 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보신단 말이죠. 눈 입장에서는 돋보기가 필요해요. 근데 주인이 안 끼기 때문에 눈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피곤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자기 눈에 맞는 안경을 쓰셔야지 되고요. 또 백내장의 특이한 형태는 백내장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까운 것을 돋보기를 봐야지 보였는데 돋보기 없이도 잘 보이는 제2의 시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나 드디어 회춘했어. 이제 건강해졌어. 이게 약이 좋은가 봐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거는 백내장이 생기는 과정 중에 하나고요. 이 상태가 지나버리면은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그래요? 그러니까 촛불이 꺼지기 전에 한번 확 타듯이 그렇게 되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네. 요거 뿌옇게 보이는 백내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니 이거는 뭐 주변부가 이렇게 환해졌어요? 어두컴컴해져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경험하셨어요? 배한선 선생님? 이 눈이 나빠지면서 겪는 그 혼란은 아주 많아요. 네. 이게 지금 내 얘기네? 하면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 주변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시작은 이제 주변부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점차 좁아지게 될 텐데 이 질병 같은 경우는 조용히 있다 시력을 도둑맞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방치하면 얘도 역시나 실명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더 무서운 이유가 이 질병은 현재까지는 완치라는 게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쭉 꾸준히 관리가 또 필요한 질병입니다.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백내장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3대 실명 질환 중에 하나죠. 그래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도영 선생님? 네, 이거는요 좀 조심스럽습니다. 보통 이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많이 충격을 받으시고요. 뭐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는 물론 좋지는 않습니다만 약만 잘 넣거나 치료만 잘 받으시면은 평생 문제없게 지내실 수가 있으세요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라는 이 얘기만 들으면은 막 심장이 막 쫄깃쫄깃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증상이 있어야지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초기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녹내장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약 40세 이상이면은 한 5% 정도 유병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5%가 적은 게 아니에요. 20명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그 5% 중에서 내가 눈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병원에 가야 돼라고 느끼시는 분은 한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잠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40대 이상 인구가 2,89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어려운데. 이 중에 이제 이 병을 앓고 있으신 분들이 한 100만 명쯤 되시는 거고요. 이 중에 이제 또 우리 이제 선배님이랑 저랑 다 포함되는 이런 건데 이 중에서 이제 딱 110 무리했어. 11만 5천 명 정도밖에 병원을 안 찾는 거예요. 그 100만 명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게 치명적인 게 지금들 이제 닥터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아프면은 좋겠어요. 지금 당신 녹내장입니다. 막 눈이 막 따끔거리고 아프면 그러면 병원을 바로 가겠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왔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녹내장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녹내장인가 봐요, 이도영 선생님. 네, 녹내장입니다. 그 녹내장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눈 물렁물렁한 정도를 안압이라고 얘기하는데 안압이 올라가서 신경을 눌러서 이제 죽여버리는 게 녹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죽은 신경을 되살릴 수는 없고요. 치료의 목적은 더 이상 안 죽게 유지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제 친구가 30% 정도 남았대요. 녹내장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보는 시야가 이렇게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휴대폰도 거의 안 하고 텔레비전도 그냥 눈을 감고 귀로 듣는다. 이게 보통 정말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앞서 이도영 선생님 말에 따르면 미리만 알면 실명을 막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또 미리 알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적다고 했거든요. 좀 자가 진단법 같은 거 있을까요? 집에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시각이 점점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쪽 눈을 가리시고요. 한쪽 손으로 이렇게 엄지 올려가지고 한번 보시겠어요? 이 상태로
눈을 앞에 보셔야 돼요. 손가락을 따라서 가지 마시고요. 내 눈은 정면만 보세요. 이 상태로 손만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엄지가 안 보이는 시점 있죠. 정면만 보고 있는데 내 엄지가 안 보이는 시점에서 멈춰서 각도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80도 미만이다라고 했을 때는 눈내장을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보통 이제 90도까지는 어느 정도 보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양쪽 눈을 다 확인을 해보셔서 내 팔의 각도가 80도가 채 안 나온다라고 하면 한 번쯤 안과 방문하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면 저 눈이 진짜 요 좋은 정도면 것 같아요. 저는 요 정도? 한 이쯤에 있는 것도 보이는데요. 에이, 잠깐만. 궁금하세요?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병원 가요. 병원 가야 되나? 병원 가보세요. 네. 나도 눈 좋을 땐 저렇게 까불었어. 근데 녹내장에 걸리기 쉬운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이 녹내장에 또 위험인자가 있습니다. 뭐 당뇨도 위험인자고요. 그리고 이제 고도근시, 그리고 눈 모양 자체가 녹내장이 생기기 쉬운 눈 모양을 가진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두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녹내장이라는 게 안압이 올라가니까 문제가 생겨. 나는 안압만 정상이면 괜찮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나라, 중국, 일본 쪽은요. 안압이 정상이면서도 녹내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거는 발견을 일찍 검사를 하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는 40세 이상에서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안과에 가서 검진을 하셔야 되고요. 검진. 그리고 녹내장 진단을 받고 계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 진단을 받으셨을 때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나는 이제 열심히 안약을 넣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데 문제가 한 6개월, 1년 지나면은요. 안약 넣는 거를 게을리하세요. 왜냐하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꾸준히 한다는 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안약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눈에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안약을 잘 넣기 바랍니다. 그게 하루에 2번 넣으라고 돼 있던데 하루에 한 번 넣으면 안 됩니까? 안약이 하루에 한 번 넣는 것도 있고 2번 넣는 거 있는데요. 그게 약효가 12시간이냐 24시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12시간짜리를 하루에 한 번만 넣었으면은 12시간은 안압이 올라간 상태, 12시간 낮아 있는 상태. 이 차이가 있으면 더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구나. 2번 넣으세요. 알겠습니다. 이 녹내장은 그렇게 초기에 발견해서 네. 약을 꾸준히 넣는 게 중요한 거고 이거요. 가운데가 까매. 저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네. 중심부에 어떻게 이렇게 까맣게 생겨? 네. 녹내장이랑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렇게 중심부의 시야가 안 보이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렇게 기둥이나 창틀같이 곧게 서 있는 부분이 이렇게 휘어져서 보이시는 거 지금 보이시죠? 남산 타워가 저렇게 보여요? 그렇죠. 두 번째나 세 번째 같이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가운데 건 여름에 많이 보이지 않아요? 기온이 많이 올라갔을 때. 네. 이렇게 아시아이 네. 안과에 가보세요 좀. 사실 이런 증상은 여름에 보인다기보단 나이 드셨을 때 네. 노안의 경우도 저렇게 보이는 경우, 약간 휘어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 역시도 내가 그냥 노안인가 보다 하고 방치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65세 이상 노인들 실명 원인 1위예요, 이 질환이. 방치하면 역시 실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내가 이미 뭔가 이상하다라고 증상을 느꼈을 시점에는 이미 어느 정도 증상이 진행한 다음, 질병이 진행한 다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좀 놓치고 실명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병인데요. 국내 그 한국망막학회에 따르면 이 질병을 진단받은 985명의 환자들 중에 무려 16%가 실명으로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대체 무슨 병이길래 이래요? 네. 바로 황반변성이에요. 이게 황반변성이에요. 네. 녹내장, 백내장은 많이 들어봤는데 황반변성은 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네, 조금 황반변성 그러면은 조금 잘 헷갈리죠. 네. 그 눈이라고 하는 거는 카메라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이제 모형을 보여드릴게요. 이 눈 안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주황색으로 보이는 부분. 네. 이 부분은 카메라로 얘기하면은 필름에 해당하는 부위고요. 여기를 망막이라고 합니다. 그 망막 중에 요 가운데 중심 시력을 나타내는 부위를 우리가 황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 노란 부분. 네, 황반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해부학적인 위치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어떻게 황반 걸렸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고요. 이 황반 변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황반 쪽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불순물이 생겨가지고 결국 황반이 망가지는 병을 황반 변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환자분들께 황반변성이 있습니다라고 진단을 해드리면 너무 깜짝 놀라시고요. 또 요즘에는 또 많이 인터넷이나 뭐 방송을 통해서 황반변성의 중요성이 여러 번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황반변성 그러면은 이제 그 실명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황반변성도요 다 똑같은 황반변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황반변성은 건성과 습성이 있거든요. 근데 건성은요,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건성으로 인해가지고 시력이 떨어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건성에서 습성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습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황반 밑에 이 나쁜 물질이 차오르고요. 거기에 우리가 나쁜 혈관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혈관을 우리가 신생혈관 그러고요. 이 신생혈관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되게 흐물흐물해요. 그래서 혈관이 잘 터질 수도 있고 혈관 안에 있는 뭐 지방 성분이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황반변성을 습성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은 거의 1년 안에 뭐 아주 안 좋을 경우에는 실명까지도 될 수 있는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황반변성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요, 이 황반변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많은 약물도 개발이 됐고요. 사실 눈에 주사를 놓거든요. 안내 주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눈에 주사를 놔?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너 새엄마이다. 나 소름 쫙 돋았어. 아니, 선생님, 눈에다가 직접 주사를 해요? 네,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은 눈 안에 이제 주사기가 무서워.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사실 좀 보기에는 조금 무섭습니다만 아프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단지 어디까지나 주사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는요. 시술을 받으셨을 때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이랑 충분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내가 왜 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엉덩이 주사도 진짜 무서운데 눈에 무섭다, 저거. 진짜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야, 지금 이렇게 저희가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무서운데요. 배한성 씨가 여기는 아닌데 백내장, 녹내장으로 고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보고 와서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올해로 75세. 평소 체력만큼은 20대보다 자신이 있다는 한 남자는 바로 나와라 같이 만능팔. 안녕하세요, 배한성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잃고 나서 후회하는 두 가지 아십니까? 젊음과 건강이라는 것이죠. 젊음은 잃었지만 건강만은 지키자. 이게 가제트의 건강 철학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주일에 2-3번은 꼭 등산을 한다는데요. 때문에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지만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 검진을 해도 뭐 지적되는 게 없어요. 뭐 당뇨, 고혈압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눈 건강이 안 좋아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처럼 중요한 눈 건강. 요즘은 일상생활까지 불편해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 그래서 그의 일상을 지켜봤습니다. 소문난 고미술 수집가답게 집안 곳곳에 자리한 가구 소품들이 모두 귀한 작품이랍니다. 앤틱을 아주 좋아해요. 나도 이제 앤틱이 됐지만 집에 있는 것 중에 100년 넘은 것들이 꽤 있어요. 양반 어른들께서 쓰시던 이게 붓, 여기다가 가는 붓 놓는 그런 거죠. 박물관 갔다고 뭐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걸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활 속 가구로 쓰는 거죠. 취미도 괴상하고 이상하다고 송도순 씨가 아니 뭐 절에 다니지도 않으면서 뭐 절마당에 있는 석등을 왜 갖다 놓고 그래요? 그리고 비슷하신데요, 선생님? 송도순 씨가 고미술품을 수집하는 취미는 그에게 국민성우라는 타이틀을 갖게 해준 밑거름이라고 합니다. 옛것을 보는 그 안목,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미감이 없으면 절대 이런 걸 좋아하지 않죠. 미감을 내가 추구했기 때문에 내가 세계 최고의 배우 제임스 딘은 물론 뭐 알랭 들롱, 알 파치노, 더스틴 호프만 뭐 이런 대배우들의 그 무궁무진한 연기를 내가 할 수 있었을까?
지난 50여 년간 당대 최고의 스타들의 목소리가 되어준 대한민국 성우계의 대부 배한성. 이 성우라는 직업 때문에 피할 수 없었던 일, 바로 항상 대본의 작은 글씨를 보고 읽어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눈을 혹사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단단하게 하는 토기는 땅에 내려오면 단맛을 만들고, 단맛은 사람의 비장과 위장을 영양합니다. 모임에 안과 닥터 후배가 있었어요. 처음 검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선배님, 녹내장이라는 건 심각한 거 아시나요? 그래서 녹내장이 뭐지? 그랬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무관심, 무식했던 거예요. 10여 년 전 녹내장을 진단받고 이후로 점점 시야가 좁아지는 것을 느꼈다는데요. 특히 밤에는 유독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관리 잘 안 하면 시신경이 파괴돼서 장내가 어둡습니다. 나중에 실명까지 한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딱히 통증이 없어 관리에 소홀했다는데요. 1년 전 백내장까지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녹내장 때문에 안압을 낮춰주는 그게 두 가지예요. 백내장은 하나고 3개를 넣는 거죠. 눈 건강이 나빠진 이후 그에겐 새로운 필수품이 생겼습니다. 내 직업은 탤런트나 영화 배우 이런 분들처럼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보면서, 대본 글씨를 보면서 하니까 우리 집에는 제일 많이 있는 거가 이거예요. 돋보기. 이게 없으면 아주 그냥 불안하고 그렇죠. 뿌옇게 보이고 이렇게 가까이 이러면은 읽지는 못하죠. 대본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집안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뿌옇고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 심해져 더 이상 돋보기만으론 해결이 안 되는 상황. 눈 이제 부담이 많아요. 운전을 시력 나빠진 것 때문에 그래서 안 하기 위해서. 문제는 저런 번호표 같은 게 금방 안 보여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걸 체감하면서 수술까지 결심. 현재 눈 건강 상태는 어떤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시력 체크부터 시야 상태, 안압, 그리고 망막의 상태까지 눈의 전반적인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1년 전에 봤을 때보다는 백내장이 좀 늘은 것 같아요. 이게 점점 까만 게 많이 늘게 되면은 나중에 뭐 백내장 수술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왼쪽은 백내장은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 백내장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녹내장이 더 이제 오래됐었는데 특히 왼쪽은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시야 검사상 살아있는 부분이 거의 뭐 한 20-30%밖에 안 돼요. 때문에 녹내장 역시 꾸준한 치료가 필요. 그렇다면 시력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황반의 상태는 어떨까? 여기가 망가지게 되면은 뭐 시력을 거의 잃어버리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배양선 선생님 지금 황반 변성에 대해서 아까 체크를 해봤는데 전혀 이상 없으십니다. 오늘 검사 결과로 놀란 가슴 진정시키기 위해 따뜻한 차 한잔 하시려나? 했더니 이건 무슨 상황? 어느 부위든지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한 거라고 그러죠. 더운 공기를 씌워주는 것이 눈 건강에 아주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따뜻한 김을 쐬주면 노폐물을 녹여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줘 눈의 피로를 풀어준다고 하네요. 눈 건강 아주 간단하게 하는 거. 아주 재미진 거니까 빨랑빨랑 와서 여기 좀 앉으라고. 네? 제가요? 네? 제가요? 빨랑 앉으라고. 눈을 이렇게 회전을 많이 하고 왜 그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쓸 테니까 그거 알아맞혀보라고.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내가 러브를 한 거야. L-O-V-E. 눈을
사랑하라. 이거는 그냥 이렇게 눈 운동을 회전도 시켜주고 방향 타고 유쾌한 눈 운동법 추천합니다. 배꼽도 잡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눈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다는 이것. 어머, 달콤한 호박죽 같은데요? 하지만 호박죽이 아니라는 사실. 궁금해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바로 나 콜롬보 형사로서 내가 많은 조사를 해봤는데 이 당근이 모든 것이 다 좋지만 특히 눈에 좀 좋다는 사실,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하, 바로 당근죽이었군요. 레시피도 참 간단합니다. 먼저 삶은 당근을 갈아준 뒤 쌀가루를 넣고 푹 끓여줍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간만 맞춰주면 완성! 여기에 삶은 팥 한 숟갈과 빠질 수 없는 특별 재료는 이게 메리골드라고 꽃인데 눈 건강에 아주 좋은 거라 그래요. 차로 끓여 먹어도 아주 좋고, 이 되직한 이런 좋은 죽 거기다가 넣어서 먹어도 좋은 거죠. 눈 건강 챙겨줄 별미,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타민C 꼭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건 맥주 효모인데 탈모에 이제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 건강을 위해서 이거는 여행을 갈 때 지갑은 안 가져가도 이거는 가져가서 먹어라. 그럴 정도로. 이렇게 눈 영양을 채워주는 시간까지. 생각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가 의사가 돼야 되는 그런 실천을 나름 하려고 그러죠. 눈 건강 비법 3종 세트. 지금 확인 들어갑니다. 자, 녹내장, 백내장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가 실제로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생활에 아직까지는 큰 불편은 없으신데 네. 1년보다 더 나빠졌다고 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그건 좀 충격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그리고 하여튼 소리 없이 그 시신경이 죽어가는 생각하면 뭐 끔찍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직은 내가 그 강연을 많이 다니거든요. 운전하는데 밤에 터널 속을 들어갔는데 웬 도깨비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뭐 그랬어요. 보니까 트럭이 보통 범퍼 있는데 비상등이 있잖아요. 이건 위에다가 비상등을 하나 더 만들어 놨더라고요. 눈이 나쁘니까 그 번쩍번쩍하는 게 마치 무슨 도깨비를 내가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운전하는 것도 그렇고 그 후회되는 게 뭐냐면 검진을 다닐 걸. 젊었을 때 좀 더 신경 쓸 걸. 이런 후에.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안 보이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시력이 나빠가지고 더 스타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유명한 제임스 딘이 시력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부시하게 떴다는 거냐? 표정이 많아요. 그게 매력이었다. 그게 뇌살적인 표정이다 해갖고 그랬다는데 저는 지금 뇌살적이 저도 약간 뇌살적으로 진행해야겠습니다. 근데 참 이게 있을 때 지켜라. 이 말 우리도 알고 있지만 그게 참 쉽지 않아요. 맞아요. 있을 때 잘해. 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제가 가장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루 평균 한 8시간 정도 휴대폰을 보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냐면 제가 휴대폰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습관적으로 계속 보더라고요. 근데 요즘 20, 30대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 당부하고 싶은 눈 건강법을 가지고 왔거든요. 예인 씨 얘기대로 스마트폰이에요. 네네. 사실 제일 좋은 건 스마트폰을 자제하는 건데 그게 어렵다면 이것만이라도 옆으로 누워서 스마트폰 보는 것만이라도 자제를 하셔야 돼요. 어떡하죠? 저는 어젯밤에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냥 휴대폰 그 충전기 꼽아두고 누워서 왼쪽 누웠다가 오른쪽 누웠다가 한 1시간 정도는 그러다 자거든요. 이게 정면으로 들면은 졸다가 떨어지잖아요. 네네. 옆으로 보거든요. 그건 이가 나가요. 정수 씨도 그러지 않아요? 진짜요.
저는 이렇게 자기 전에 네. 왠지 한번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자야 될 것 같은 그런 맞아요. 습관이 있어서 한번 보고 이렇게 두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좀 머리맡에 등은 좀 키고 보는 편이긴 해요. 그럼 올바른 사용법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젊은 노안이라는 얘기가 요즘 많아졌어요. 예인 씨는 뭐 지금 20대, 30대? 네, 30대. 노안 걱정을 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지만 요즘은 30대도 노안이 진짜 많거든요. 그 주범이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인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 자체를 줄일 수가 없다면 가능한 한 똑똑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정수 씨가 잘 지키고 있는 거. 불 끄고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게 위험해요. 네. 그래서 그냥 불을 끄게 되면 우리 눈에서는 좀 더 많은 빛을 흡수하기 위해서 동공을 확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스마트폰에 청색광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급성 녹내장의 위험성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불 끄고 스마트폰 하는 게 되게 나쁜 습관인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옆으로 누워서 스마트폰 하지 않기. 옆으로 누운 자세 자체가 안압을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 끄고 옆으로 누워서 스마트폰을 본다. 최악인 거죠. 저네요. 네. 특히 녹내장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뭐 스마트폰을 보는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무슨 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루라이트 차단하기. 네네. 사실 일반 PC에서도 블루라이트가 나오긴 하지만 핸드폰의 블루라이트가 훨씬 더 좀 강력하다, 위험하다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블루라이트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어요. 계신 분들은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 네, 안경 같은 게 아니어도요. 스마트폰 자체로도 필터를 끌 수가 있어요. 일단은 애플 사과폰 같은 경우에는 메인 설정 화면에서 나이트 시프트를 활성화시키면 되고요. 이제 우주폰 같은 경우에는 설정에 블루라이트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정도까지도 조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안경이나 이제 새로 필름 같은 걸 사용하지 않으셔도 핸드폰 자체에서 충분히 이걸 조절할 수 있으니까 꼭 사용을 하시길 바라고요. 처음에는 이 필터를 활성화를 시키면은 좀 누리끼리해 보여요. 그래서 좀 불편하다, 이거 누래 보여서 나는 안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눈 건강을 오래 지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시고라도 필터를 꼭 사용하시고 시간 지나면 적응돼서 금방 편해지실 겁니다. 사용해봐야겠습니다. 저도.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 하얗고 반짝반짝한 화면을 좋아하는데 이제는 좀 청색광을 차단을 하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한성 씨가 아까도 보니까 그 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잖아요. 하나하나 차례로 좀 알아보면서 얘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한 배한성의 눈 관리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 사우나. 아까 그거 하신 거죠? 이렇게 네. 따뜻한 김 쐬는 거. 예. 어떠세요? 실제로? 제법 좀 따뜻하게 아주 뜨겁게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절대 뒤지는 아니에요. 눈을 뭐 그 안에 담그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혈액순환. 왜냐하면 시신경이 신경이 가장 가늘되나요? 인체 조직 중에서. 그래서 그렇게 따뜻하게 자극을 주는 거.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까지 해야 돼 그랬는데 하면 할수록 시작 잘했구나. 그럼 전문가 얘기 좀 들어보죠. 괜찮습니까? 뭐 일종의 이제 배한성 씨가 하신 거는 이제 온열요법의 일종인데요. 제가 뭐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우리 이제 안검에는 정상적인 기름샘이 있습니다. 기름방울들이 이렇게 맺혀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가벼운 안검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기름샘이 막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정상 기름샘이 아니라 오른쪽 사진처럼 기름샘이 막혀 있으면 눈물이 빨리 증발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안구 노화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그 안구 사우나 하신다 그랬는데 끓는 물에 이렇게 가까이 드시면 절대 안 돼요. 아까 이제 끓는 물을, 뜨거운 물을 머그 전에 옮겨서 그 기름을 쐬셔야 되고요. 일종의 이제 찜질 방법인데 그 찜질 방법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건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서 대는 방법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이제 축축하니까 불편하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 팥 있죠, 팥. 팥을 손수건을 한 2-3장 정도 겹쳐서 팥을 한 주먹, 반 주먹 정도 이렇게 묶어서 그거를 전자레인지 3분만 돌리시면 따뜻해집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손으로 잘 만져서 뜨거운 기운이 없어지면 눈에
어느 정도 따뜻한 상태에서 데우고 있으면 이것도 좋은 찜질 방법 중에 하나가 되죠. 한 냄새도 지금 좋다. 이거죠. 이렇게. 네, 저희 제작진이 준비를 해줬는데 이렇게 싹 이렇게 대놔야 됩니다. 근데 요거 잠깐 응용하자면 혹시 온탕 같은 데서 들어가가지고 눈을 껌뻑껌뻑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건 안 돼요. 아, 거기서 수증기가 나오니까 열기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 예. 아, 속에 들어갔어요. 물 속에. 물 속에. 그거는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방법보다는요. 평소에 손을 안경을 벗고 안경 쓰시는 분들은 손을 따뜻하게 이렇게 비비면 따뜻해지잖아요. 이 상태에서 눈을 대고 있어도 안구 주의 혈액 순환도 좋아지면서 막힌 기름샘을 뚫어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눈이 촉촉하게 해주면서 안구 건조증이나 안구 노화, 안구 피로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눈 피곤할 때 이렇게 꾹꾹 눌러만 줘도 괜찮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혈자리가 몇 개 있어요. 정명혈, 그다음에 이렇게 동자료 안쪽에 정명혈, 양백혈, 승흡혈. 이것들을 주위를 꾹꾹 눌러주셔도 도움이 되고요. 안구 피로도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손가락을 앞에 대고 30cm 앞에 대고 손가락 끝만 보는 거죠. 왔다 갔다. 이건 이제 수정체의 탄력을 회복시켜주는 방법이고요. 또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놓고 손끝을 보고 얼굴은 가만히 있고 눈동자만 돌려주면 눈동자를 돌려주는 움직여주는 근육이 6개가 있는데 이것도 그 근육을 활성화시켜서 시력을 또 이렇게 나빠지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아까 배한성 씨 보니까 러브 쓰던데 눈으로 이렇게.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이게 퇴계 선생님도 그러셨대요. 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뜨겁게 해서. 하는 것도 네. 하시고 따뜻하게. 치아 이거 하자고 이거 하시고 꼭 머리도 이렇게 긁고 그러셨다고 그러죠. 현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옛 어른들도 그러셨다는 거죠. 나빠지기 전에. 미리 나빠지기 예방을 전에 해야죠. 미리 하시는 게 네. 좋고 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력 회복 운동. 그 운동이 방금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죠. 뭐 눈 주변을 이렇게 만지고 네. 마사지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볼까요? 마리골드 당팥죽입니다. 아까 드셨던 거 그건가요? 아, 마리골드 생소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금잔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고추랑 그 꽃을 이제 말린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루테인 이게 눈 건강에 아주 좋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아잔틴 그게 함유가 많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거면은 열심히 하여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눈을 위해서 투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혹사만 시켰지. 맞아. 우리가 다 그래요. 네. 내 눈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투자하는 거 이거 필요한 거죠. 여긴 또 여기 전문가가 나와 계시니까. 이게 실제로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한데 맛부터 먼저 잠깐 볼까요? 맛은 어떠세요? 맛있어요. 누가 만든 겁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네, 맛있어요. 입에서 맛있고 눈은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당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 걸린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만큼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A뿐만이 아니라 루테인과 루테인과 베타카로틴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눈을 이게 촉촉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시력 감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눈 건강에 가장 좋은 대표적인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맛도 좋고 거기다가 이 안에 팥이 들어가 있어서 또 좋은데요. 팥도 눈에 시력에 도움이 되는. 그렇죠. 이제 팥은 그 색깔이 있잖아요. 그 이제 안토시아닌계 색소들인데요. 이 안토시아닌계 색소가 있으면 눈으로 가는 혈액들을 잘 가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눈 피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팥보다도 아까 위에 이렇게 뭐가 주황색으로 이렇게 뿌려져 있는 고명인 줄 알고 그냥 다 드셨을 것 같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그 노란 꽃의 이름이 바로 마리골드 꽃입니다. 좀 생소한 꽃인데요? 예, 우리는 그 한국에서는 이제 금잔화라고 알려져 있는 꽃이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 마리골드는요, 국화과 한해살이 풀인데요. 루테인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제 루테인 좋다고 해서 많이 챙겨 먹는데 이 당근보다 마리골드에 루테인의 함량이 좀 많이 들어있어서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까 뭐 드시는 거 보니까
이게 그거였는데 루테인 드신다는 루테인. 거. 네. 근데 루테인 옆에 지아잔틴이라고 있는데 네. 저는 루테인은 저도 먹거든요. 근데 네. 지아잔틴이 뭔지 좀 궁금해요, 이 선생님. 네, 보통 이제 루테인 그러면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아잔틴은 조금 이제 생소하시죠.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시력 회복을 위한 비법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눈에 색소를 주자가 제 주제입니다. 눈에 색소를 주자. 색소. 눈에 색소라는 게 우리가 생소한데요? 네, 우리 눈은 카메라랑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보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인화를 하든지 컴퓨터에 저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흑백이 아니면은 뭐가 필요하죠? 색깔이 필요하죠. 색깔 필요하죠. 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서 잘 보이려고 그러면은 색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프린터처럼 그 색소를 사용해서 그림을 출력하는 것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황반이라고 하는 게 중심 시력을 담당한다고 했잖아요. 또 중심 시력 중에 또 주변을 담당하는 게 루테인이고요. 네. 이 루테인은 야간 시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심 시력 중에 또 한가운데는 지아잔틴이 담당하고 있어가지고요. 얘는 또 주간 시력, 낮의 시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느 정도 이 바란스를 맞추고 충분히 있어야지 잘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쉽게 말해서 프린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아주 귀여운 강아지 사진 프린트를 했는데 여기서 붉은기가 빠지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보이시죠?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야, 충전해주고 이러잖아요. 이거 충전하는 거네. 그냥 색소. 확실히 저거 보니까 지아잔틴은 챙겨 먹어야겠네요. 근데 이게 두 색소가 두 개 더 중요한데 이게 균형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군요. 그래야 그러면 시력을 유지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충전을 제대로 팍팍 할 수 있을까요? 그 우리 표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아잔틴, 뭐 루테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체내에서 생성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얻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30살까지는 그래도 많은 양이 있는데 30살 때부터 급격하게 떨어져가지고요, 60세가 되면은 거의 30대랑 비교하게 되면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제 음식물을 섭취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음식물을 섭취해서 좀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차 박사님. 네. 어떤 식품이 가장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이제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같이 잘 들어있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은 바로 마리골드입니다. 제가 그래서 앞에 마리골드 화전을 좀 준비해봤어요. 네. 이게 직접 하신 건가요? 아니죠. 네. 저도 입으로만 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도 입으로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마리골드는 실질적으로 이게 루테인과 지아잔틴 함량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을 때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물보다는 기름에 녹는 지용성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배한성 씨가 이거를 잘 우려서 차로 드셨지만 차로 그냥 드시는, 뜨겁게 드시는 것보다는 기름에 좀 이렇게 지글지글해서 드시는 게 실질적으로 기름 속으로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녹아 나오고 그 기름과 함께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우리 장 속에서 흡수하기 때문에 기름과 좀 섞여서 먹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아니, 아까는 죽에 올려 드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도 괜찮아요? 죽에 이렇게. 죽에 올려놓은 것도 괜찮은데 그것보다도 이렇게 기름이 기름이 좀 이렇게 살살살 있는 상태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전을 준비하는 거 더불어서 화전이 조금 약간 뭐 집어넣냐? 단호박도 좀 넣었어요. 단호박도 우리가 비타민 A가 풍부하고 또 먹으면 단호박이 어때요? 달달하니 자꾸 땡기잖아요. 네. 그래서 먹는 양도 좀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박과 마리골드를 한번 조합한 화전도 한번 만들어 드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단호박 화전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드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또 함유량, 루테인 또 함유량 그래프 나온 거 있나요? 그런 것도 한번 봐볼까요? 네. 이렇게 돼 루테인과 있죠? 지아잔틴은 식품 속에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뭐 브로콜리, 케일, 그다음에 깻잎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리골드가 브로콜리보다는 32배,
그다음에 깻잎보다는 3.6배에서 좀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골드를 드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그동안 눈에는 루테인에서 알고는 있었는데 더 중요한 게 지아잔틴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도요, 녹황색 채소와 이 루테인 지아잔틴을 함께 좀 지속적으로 섭취한 그룹에서 여러 가지 안과적인 질환의 진행이 더디어졌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거든요. 특히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함께 섭취했을 때 루테인만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황반 밀도 개선 그리고 또 눈부심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좀 일부 국가에서는요, 식품 성분 표시를 할 때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함께 표시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로 인지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저는 지금 좀 반쪽 영양제를 먹고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색소 모두 잘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5에서 65세 남녀 지원자 60명을 대상으로요,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 추출물을 섭취한 시험군을 30명, 그다음에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을 30명에서 비교해서요, 180일 동안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먹었던 사람들 쪽에서 시험군에서 황반색소 밀도가 44.9%나 증가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요, 이러한 기능성을 인정해서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 추출물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기타 1등급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어떤 기능에 대한 내용을 인정했냐면은 그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시켜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루테인 지아잔틴이 녹내장이나 백내장에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효과가 있죠. 일단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함께 섭취를 할 경우에 백내장의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실제로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서 보고에 따르면 루테인 지아잔틴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았던 그룹보다 백내장의 발생 위험이 무려 22%더 감소를 시켰고요. 특히나 혈중 루테인 농도보다는 지아잔틴의 농도가 이 노인성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과 더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루테인 지아잔틴을 하루에 어느 정도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예, 많이 먹는다고 이 지용성 영양 성분들이 흡수가 잘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적당량 드시는 게 중요한데 식약처에서 제한하는 일일 섭취량은 10에서 20mg 정도 굉장히 적은 양만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섭취 시 주의사항도 좀 듣고 싶어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리골드라는 것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루테인 지아잔틴이 당 한 45g 정도, 미리그램 정도 있거든요. 이거 합쳐하면은 하루에 한 25에서 50g 정도 드셔야 되고요. 깻잎으로 만약에 루테인 지아잔틴을 먹으려고 그러면은요, 100에서 200g 정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정제되어 있는 형태의 식품으로 드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루테인이나 지아잔틴은 일종의 색소거든요. 카로티노이드 색소라 그러는데요. 자신이 이걸 너무 많이 먹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먹다 보면 손바닥이 노래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당근이나 귤을 많이 먹는 아이들 보면 손바닥이 노래지잖아요. 이걸 카로틴 혈증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부작용이 없지만 과다 섭취했다는 신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시면 천연 물질은 안전하다고 보통 알고 계신데 천연 물질일수록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크고요. 또 이렇게 금자나 마리골드는 일종 금자나인데 이렇게 화전이나 이렇게 꽃을 직접 먹게 되면 꽃가루가 들어올 수 있어서 알레르기 반응이 쉽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섭취해보고 안전하다고 판단됐을 때 적정량을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눈 건강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퀴즈 내주시고 지난번 정답도 알려주시죠. 네, 퀴즈는요. 우리 몸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기관이고요. 이 기관 관리를 위해서는 루테인이나 지아잔틴의 섭취가 권장되기도 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지난주 정답은 바로 나이살이었습니다. 저희가 당첨자를 지금 화면에 보여드릴 건데요. 네, 저희가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눈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배한성 씨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짤막하게 뭐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말에도 옛말에 눈은 똑바로 뜨고 입은 조무리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많은 정보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구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실천입니다. 네. 1톤의 생각보다 1g의 실천으로 눈 건강 지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배한성 씨도 늘 건강하시고요.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전국이 비상인 가운데 훈훈한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모든 세대들에 직접 마스크를 배달하고 있는 건데요. 고령층이 많은 마을에는 이장과 반장이 세대를 방문해 마스크를 전달하고 아파트의 경우 경비실에서 마스크를 배포하거나 경비실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세대당 5매씩 총 35만 장을 1차로 공급했고 추후 확보하는 마스크도 같은 방식으로 나눠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훈훈한 소식들이 계속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내일은 코로나19가 주춤해졌습니다라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